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경심 영장도 기각된다면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검찰이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과 함께 이제 본격화했던 그 수사 55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 적용 혐의를 보니까 업무방해, 위계 공무 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두 11개에 이릅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과연 발부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각될지 이 문제죠. 혐의 내용을 보면 재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 점도 생각해 봐야죠. 물론 인신 구속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권세 있는 사람은 죄가 있더라도 없거나 가벼운 것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거나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중죄인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죠. 조 전 장관 자신이 늘 즐겨 이야기했다는 거 그건 뭡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 원칙이 확립돼야 비로소 법치국가, 법치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 교수를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 법과 관행과 상식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이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지난 9일에 기각됐는데요. 그간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미루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처사였죠. 그래서 과연 이 법원의 판단을 얼마나 믿어야 되냐 이런 의심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느 인터넷 매체에다가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칼럼을 바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쓴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헌법 제103조에 보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여기 보면 그 이제 구속 사유 이걸 규정한 그 조문인데 그 1항에는요. 구속 사유가 어떤 게 있냐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의 중대성이랄까 또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동생의 경우는 워낙 지금 논란이 많이 됐으니까 그걸 또 다시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판사의 판단이었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좀 해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판사가 조 전 장관의 정부 내의 위상을 고려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게 되는 셈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판사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념 진영 의식 그것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었다. 이러면 우리의 법은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따라야 할 그런 행위 규범이 아니라 법관에 따라 반쪽만 규제하는 행위 규범이 되고 말 수도 있죠. 이 중에 어느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처사였다는 점은 말해둬야 되겠죠. 헌법의 규정이 이미 그럴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양심에 따라 이겁니다. 이 양심이란 것은 이걸 보편성을 가진 그런 심리 상태라든가 이거 판단 기준이랄까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요. 양심 이러지만 그것이 대단히 주관적인 심리 상태라고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누가 볼 때도 그렇게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좌우파가 갈려서 심각한 대립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자신의 신조가 다른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신조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그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든 자신이 이제 속한 그 진영의 그 논리를 그대로 주장하고 그것을 선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양심인 거죠.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관도 자신의 양심에 부끄럼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이 뭐 어떤 특정 진영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그건 저는 모르지만 말이죠. 우리 진영의 인재를 지키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의의 구현이다. 만약에 어떤 법관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것도 그 진영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소리 이렇게 될 테니까 말이죠. 뭐 아직은 뭐 누가 영장 판사가 될 것인지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또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 어떤 특정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 역시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도요, 정 교수는 지금 뭐 뇌종양, 뇌경색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는 아직 검찰에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그 진단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구속하기가 어렵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증거 대부분은 확보됐고 도저히 우려가 없으며 건강까지도 지금 아주 안 좋으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서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후죠. 기각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 구호를 내걸면서 밤에 촛불을 들고 말이죠, 검찰청을 에워싸듯했던 그 세력들, 촛불 세력이죠.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봐라! 조 장관이 억울하게 지금 검찰에 의해서 당하고 있지 않느냐. 희생양이다. 검찰이 조 장관과 그 일가를 저렇게 핍박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또 거대한 그런 시위대를 또 구성하겠죠. 그렇게 되면 검찰이 배겨내겠습니까? 천하의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대세가 그렇게 기울면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죠. 왜? 또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와대도 뭔가 말을 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검찰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조 장관이 얼마나 억울한 처지에 놓였는지 이걸 은근슬쩍 흘리기만 해도요, 이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을 자극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또 더불어민주당, 여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리 질러댈 겁니다. 윤석열 총장,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당장 이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러면 뭐 검찰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거고 이 수사는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냐면 정 교수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명확한 근거 없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자유우파 국민들의 저항도 거세지게 마련이죠. 법률가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권력의 의도나 필요에 따라서 법 집행이, 법 적용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국민이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리에서는 다시 엄청난 규모의 그런 대중 집회가 열릴 게 뻔하죠. 아무리 정권의 힘이 세다고 해도요,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권력의 무리한 과시, 또 무리한 행사, 이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죠.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서 맞춤형 법 적용을 이걸 만약 시도할 경우에 국민의 저항이 엄청날 것이다.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요, 지금 답답한 그런 시절을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살기가 이렇게 어렵게 될 줄을 옛날에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